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직장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요? 혹시 무심코 지나치거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많은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진짜 실화예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오늘 이야기를 통해 깨닫게 되실 거예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대기업 본사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30년 동안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출근해서 묵묵히 청소만 하던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김정수 씨, 올해 65살이셨어요. 김정수 할아버지는 정말 평범한 분이었습니다. 키는 보통이고 항상 낡은 청소복을 입고 다니셨죠. 머리는 이미 하얗게 새었고 등은 조금 굽어 있었어요. 누가 봐도 그냥 평범한 청소부 할아버지였습니다. 직원들은 할아버지를 그냥 청소 아저씨라고 불렀어요. 이름조차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죠. 매일 아침 할아버지는 지하 주차장부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청소 카트를 끌고 다니며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치우고 화장실을 청소했어요. 점심시간에는 구내 식당에서 혼자 도시락을 드셨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섞이지 않았죠. 오후에는 사무실 청소를 했어요. 직원들이 일하는 동안 조용히 쓰레기통을 비우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 좋지 않았어요. 아저씨, 여기 좀 치워주세요. 아저씨, 화장실 휴지 떨어졌는데요. 이런 식으로 명령조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직원은 할아버지가 청소하고 있는데도 일부러 쓰레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기도 했어요. 어차피 청소하러 왔으니까라는 식으로 말이죠. 특히 젊은 직원들은 할아버지를 거의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인사하지 않았어요. 복도에서 스쳐 지나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직원은 할아버지가 청소하고 있는 앞에서 요즘 청소 아저씨들은 정말 성의가 없어라고 대놓고 험담하기도 했죠. 하지만 김정수 할아버지는 절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항상 조용히 웃으며 자신의 일을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했죠. 가끔 젊은 직원들이 무리한 부탁을 해도 거절하지 않았어요. 주말에 나와서 청소해달라고 해도 흔쾌히 나왔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어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하루만 쉬고 바로 나왔죠. 태풍이 와서 지하철이 끊어진 날에도 택시를 타고 나왔습니다. 정말 성실한 분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런 할아버지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았죠. 시간이 흐를수록 김정수 할아버지에 대한 직원들의 무시는 더 심해졌습니다. 새로 들어온 젊은 직원들은 할아버지를 더욱 하찮게 여겼어요. 이들에게 할아버지는 그냥 회사의 부속품 같은 존재였죠. 영업팀의 박 대리는 특히 심했습니다. 야, 청소 아저씨, 내 책상 좀 치워줘. 이런 식으로 반말로 소리쳤어요. 할아버지가 60이 넘었는데도 전혀 예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할아버지가 청소하고 있을 때 일부러 커피를 쏟기도 했어요. 아, 실수했네. 다시 닦아줘라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죠. 인사팀의 김 과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아버지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기도 했어요. 아저씨, 내 차 좀 세차해 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청소가 아닌 일인데도 할아버지는 묵묵히 해드렸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젊은 여직원들도 할아버지를 무시하긴 마찬가지였어요. 복도에서 할아버지가 인사해도 못 본 척했습니다. 가끔 할아버지가 무거운 청소 도구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길 막는다며 짜증을 내는 사람들이 더 많았죠. 점심시간에 구내 식당에서도 할아버지는 항상 혼자였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할아버지 근처에 앉으려 하지 않았어요. 마치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불편해하는 것 같았죠. 할아버지는 구석진 자리에서 혼자 도시락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도시락은 정말 소박했어요. 김치와 밥, 그리고 간단한 반찬 몇 개가 전부였죠. 가끔 라면 하나로 점심을 때우기도 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비싼 외식을 하는 것과는 정말 대조적이었어요.
회사 회식 때도 할아버지는 절대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직원들은 청소 아저씨는 직원이 아니니까라며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할아버지도 그런 분위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나서지 않았죠. 어느 날 할아버지가 청소하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무거운 청소 기계를 옮기다가 삐끗한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걱정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청소가 늦어진다며 불평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아픈 허리를 참고 계속 일했어요. 그해 겨울 할아버지는 독감에 걸렸습니다. 열이 나고 몸살이 심했지만 회사에 나왔어요. 쉬면 대신 청소할 사람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직원들은 감기 옮길까봐 무섭다며 할아버지를 더욱 멀리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에 새로운 인턴이 들어왔는데 그 인턴의 이름은 이수정 씨였어요. 25살의 밝은 성격을 가진 여성이었죠. 수정 씨는 다른 직원들과는 달랐습니다. 첫날부터 수정 씨는 김정수 할아버지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인턴으로 들어온 이수정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받은 것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아, 네. 안녕하세요. 김정수입니다. 할아버지도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어요. 다른 직원들은 수정 씨의 행동을 이상하게 바라봤습니다. 청소 아저씨한테 왜 저렇게 정중하게 인사해? 이런 식으로 수군거렸죠. 하지만 수정 씨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할아버지를 만나면 밝게 인사했어요. 할아버지,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수고 많으세요.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미소를 띠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 수정 씨는 할아버지가 혼자 도시락을 드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함께 식사하고 있는데 할아버지만 혼자 구석에 계셨죠. 수정 씨는 주저하지 않고 할아버지께 다가갔어요. 할아버지, 혼자 드시는 거예요? 저도 같이 먹어도 될까요? 할아버지는 정말 놀랐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젊은 분이 왜? 하지만 수정 씨는 이미 할아버지 옆에 앉아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 회사에서 얼마나 오래 일하셨어요? 수정 씨가 물어봤습니다. 30년 정도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대답했어요. 와, 정말 오래 계셨네요. 그럼 이 회사의 역사를 가장 잘 아시겠어요?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금씩 말문이 열렸어요.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이 건물이 훨씬 작았습니다. 직원도 100명도 안 됐죠. 수정 씨는 진심으로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어요. 다른 직원들은 수정 씨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 했습니다. 왜 청소 아저씨랑 밥을 먹어? 시간 낭비 아니야? 이런 말들을 수정 씨에게 했죠. 하지만 수정 씨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수정 씨는 할아버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성실한지, 얼마나 회사를 아끼는지를 점점 알게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회사의 모든 구석구석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어떤 시설이 언제 고장 나는지, 어떤 부분을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지 모두 알고 있었죠. 며칠 후 수정 씨는 더욱 놀라운 일을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청소하는 모습을 자세히 보니 정말 전문가 수준이었어요. 그냥 대충 닦는 게 아니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었죠. 할아버지, 청소를 정말 잘하시네요.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수정 씨가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젊었을 때 호텔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배웠죠. 할아버지의 과거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 서울의 유명한 호텔에서 관리직으로 일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떤 일로 그만두게 되었는지는 말하지 않았죠. 수정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에게서 특별한 점을 또 발견했어요. 가끔 외국인 직원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봤는데 영어를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간단한 회화 수준이 아니라 상당히 유창했습니다. 할아버지, 영어를 어디서 배우셨어요? 옛날에 좀 배운 적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자세한 말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수정 씨는 할아버지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회사 컴퓨터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산팀이 난리가 났죠.
백업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업무가 완전히 마비되었어요. 모든 직원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실례합니다만 제가 좀 봐도 될까요? 전산팀 직원들은 어이없어 했습니다. 청소 아저씨가 컴퓨터를 안다고. 하지만 급한 마음에 할아버지에게 맡겨봤어요. 놀랍게도 할아버지는 문제를 금세 파악했습니다. 복잡한 시스템 구조를 한눈에 이해하고 있었어요. 여기 설정을 이렇게 바꾸시고 저기 케이블을 다시 연결해 보세요. 할아버지의 지시대로 했더니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전산팀 직원들은 믿을 수 없어 했어요. 어떻게 이런 걸 아세요? 할아버지는 그냥 웃으며 예전에 좀 배운 적이 있습니다라고만 했죠. 하지만 그날 이후 전산팀 직원들은 할아버지를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정 씨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더욱 확신했어요. 김정수 할아버지는 절대 평범한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요. 몇 주가 지난 후 회사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김정수 할아버지가 은퇴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30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하던 할아버지가 드디어 은퇴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인사팀에서 공지를 내렸어요. 청소 담당 김정수 씨가 다음 달 말로 은퇴합니다. 6월 30일에 간단한 은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 했어요. 청소 아저씨 은퇴한다고 뭘 그리 거창하게라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수정 씨는 달랐습니다. 30년 동안 이 회사를 위해 일한 할아버지의 은퇴식이라면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할아버지, 은퇴 축하드려요.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할아버지는 조금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나이가 들었나 봅니다. 더 이상 젊은 사람들처럼 일할 수가 없네요. 사실 할아버지는 아직도 건강했어요. 하지만 회사에서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던 거죠. 은퇴식 날이 다가오면서 할아버지는 자신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청소실에 있던 개인 물품들을 하나씩 챙겼어요. 30년 동안 모아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수정 씨는 할아버지를 도와드리려고 청소실에 내려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물함 안에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던 거예요.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 사진이었는데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사진은 언제 찍으신 거예요? 수정 씨가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옛날 사진입니다라고만 했어요. 하지만 그 사진 속 할아버지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뭔가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 같았어요. 또 다른 사진에는 할아버지가 어떤 건물 앞에서 찍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바로 지금 일하고 있는 이 회사 건물이었어요. 하지만 훨씬 작고 오래된 모습이었죠. 사진 뒤에는 1997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정 씨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할아버지가 이 회사와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 단순히 청소부로 들어온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은퇴식 날이 왔습니다. 6월 30일 오후 4시 회사 대회의실에서 김정수 할아버지의 은퇴식이 열렸어요. 생각보다 많은 직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의무적으로 나온 거였지만요. 회의실 앞쪽에는 할아버지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평소 입던 청소복이 아닌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할아버지의 모습은 뭔가 다르게 보였어요. 인사팀장이 나와서 간단한 인사말을 했습니다. 김정수 씨께서 30년 동안 우리 회사를 위해 성실히 일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박수 소리가 의무적으로 울렸어요. 그 다음에는 몇몇 부서장들이 나와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형식적인 말들이었죠.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세요. 이런 뻔한 말들 뿐이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더니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온 겁니다. 직원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바로 이 회사의 회장님이었거든요.
평소에는 임원진 회의 때나 볼 수 있는 분이 갑자기 나타난 거였죠.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회장님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들어왔어요. 모든 직원들이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만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회장님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죠. 회장님은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정수 형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직원들은 귀를 의심했어요. 회장님이 청소부 할아버지를 형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자네도 이제 회장이 다 되었구나. 할아버지의 말투도 달라졌습니다. 평소에 조심스러운 말투가 아니라 자연스럽고 당당한 목소리였어요. 회장님은 할아버지께 깊게 인사했습니다. 형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죠. 회장님은 직원들을 둘러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웅하는 김정수 씨에 대해 여러분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긴장하며 귀를 기울였어요. 김정수 씨는 단순한 청소 담당자가 아닙니다. 이 회사의 창립 멤버 중 한 분이시죠. 회의실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어요. 직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이 계속 설명했어요. 1989년 우리 회사가 처음 시작될 때 김정수 씨는 창업 파트너였습니다. 제 아버지와 함께 이 회사를 세우신 분이에요. 초기 자본금의 절반을 투자하셨고 경영 전반에 참여하셨죠. 직원들은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매일 보던 청소부 할아버지가 회사의 창립자 중 한 명이었다니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왜? 어떤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회장님은 잠시 할아버지를 바라본 후 계속 말했어요. 1997년 IMF로 회사가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부도 위기까지 갔었죠. 그때 김정수 씨께서 자신의 모든 지분을 포기하고 회사를 살려주셨어요.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회사와 직원들을 살리는 게 우선이었죠.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형님은 그 후에도 회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평직원으로라도 남아서 회사를 지켜주셨어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관리직으로 계셨지만 점점 뒷자리로 물러나셨죠. 마지막에는 청소 업무까지 맡아서 하셨습니다. 수정 씨는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어요. 할아버지가 왜 회사의 모든 것을 그렇게 잘 알고 있었는지, 왜 그렇게 성실하게 일했는지 알 수 있었죠. 이 회사는 할아버지에게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자신이 키운 자식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다른 직원들도 점점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무례하게 행동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특히 할아버지에게 반말하고 함부로 대했던 직원들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회장님은 마지막으로 할아버지에게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형님, 3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형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우리 회사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잠시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고맙다. 나는 그저 내가 사랑하는 회사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30년 동안 참아왔던 마음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죠. 직원들 중에서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특히 수정 씨는 펑펑 울고 있었어요. 그동안 할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서러웠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박 대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할아버지께 다가갔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반말하고 함부로 대했던 것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박 대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김 과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장님, 아니,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말입니까?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모든 게 사실입니다. 김정수 형님은 이 회사의 진짜 아버지나 다름없는 분이에요. 그때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그럼 왜 그동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할아버지가 대답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나는 그저 이 회사가 잘 되기를 바랐어요.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수정 씨가 앞으로 나와 할아버지께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사장님. 그동안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앞으로도 건강하세요. 할아버지는 수정 씨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어요. 고맙다, 수정아. 너 같은 좋은 사람이 있어서 마지막까지 행복했어. 회장님은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김정수 형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더욱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말이죠. 모든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퇴식이 끝난 후 할아버지는 자신의 청소실로 마지막 정리를 하러 갔습니다. 수정 씨와 몇몇 직원들이 따라왔어요. 30년 동안 할아버지의 보금자리였던 그 작은 공간을 정리하는 모습이 애잔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평안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길 필요가 없어진 거죠. 30년 만에 진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어요. 다음 날부터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청소 담당자에게는 모든 직원들이 정중하게 대했어요. 김정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모든 직원들에게 큰 교훈이 되었거든요. 그로부터 몇 달 후 회사 로비에는 김정수 할아버지의 사진이 걸렸습니다. 창립 공로자 김정수라는 명패와 함께요. 할아버지는 가끔 회사에 들러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었어요. 이번에는 청소복이 아닌 정장을 입고 말입니다. 수정 씨는 정직원이 되었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신입사원들에게 들려주는 역할을 맡았어요. 진정한 성공은 겸손과 성실에서 나온다는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전하며 말이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반전 드라마가 아닙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리더는 어떤 자리에 있든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김정수 할아버지처럼 말이죠. 구독,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